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열리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문 첫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다음 날엔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4일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손에 맡겨진 주민 발의안 50 결과에 따라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대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윈저스퀘어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하버드대의 올해 신입생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은 줄고 아시안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의 초청으로 열린 연극 사랑의 엄마의 미국 특별 공연이 3회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성료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APEC이 열리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문 첫날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날엔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만나는데 이 세 개의 이목이 한국 경주로 쏠릴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입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도 발표했습니다. On Wednesday morning local time,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트럼프는 이어 APEC CEO 오찬, 각국 정상과의 만찬에 잇따라 참석하고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끝으로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한미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상 간談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선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세 등을 놓고 두 정상이 나눌 대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I'm leaving tomorrow for some very big meetings, includ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where I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very well and everyone's going to be very happy. 트럼프는 한국 방문 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도 회담합니다. 다만 일정상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간 깜짝 회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아시아 순방 계획에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오는 11월 4일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손에 맡겨진 주민 발의안 50 결과에 따라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대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의안 50이 내포하고 있는 3대 변수,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50. 통과되면 연방 하원 선거구는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재조정됩니다.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려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에 맞불을 놓게 됩니다. If Democrats succeed and they win those elections, that could potentially swing control of Congress from Republican to Democrats. 만약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텍사스주 의회는 선거구 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이미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마친 상태인 만큼 출발선에서부터 벌어지는 의석수를 메우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번 발의안을 주도한 인물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현재 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We didn't receive a phone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n quietly go in the back room and start drawing maps and legislatively try to jam them through against the consent of the people. We're doing precisely the opposite. We're working through a very transparent, temporary, and public process. 그러나 이번 발의안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짜는 게리맨더링을 다룬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에서 독립된 위원회로 선거구획 권한을 이양한 이유가 바로 이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다시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입장에선 정치 생명을 건 셈이고 발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음 대선 주자 입지를 공고히 할 수도 반대로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최근에는 유권자 분포가 정확히 50대 50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50이 통과되더라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다면 전국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겐 호재로 반대로 민주당에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의 선택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 운영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윈저 스퀘어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1시 45분쯤 200블럭 리지우드 플레이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베벌리 블러바드와 일가 사이 윌튼 플레이스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으로 숨져 있는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강도 살인 전담팀은 아직 수사 중으로 이번 사건은 무차별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의 한 아파트에서 소프트볼팀 소속 4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플러튼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911에 신고해 플러튼 지역 윌셔 에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남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4명 모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숨진 4명은 모두 같은 소프트볼팀 소속으로 다른 팀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파트에 모였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남가주 온타리오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는데 이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가 운전 중 마약에 취해 있었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운전자 21살 자샴프리트 싱이 지난 2022년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한 인도 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20마일 북동쪽에 위치한 유바시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 샌버나디노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싱은 지난 21일 마약에 취한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싱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와 중과실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하버드대의 올해 신입생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은 줄고 아시안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신입생 중 자신이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학생은 지난해 14%에서 11.5%로 줄었습니다.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신입생 역시 지난해 16%에서 11%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아시안 학생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백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와 마찬가지로 프린스턴대도 흑인 신입생 비율이 지난해 8.9%에서 올해는 5%로 떨어졌고 아시안 비율은 지난해 23.8%에서 올해 27.1%로 커졌습니다. 한편 하버드대의 국제 학생 비율은 1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흑인과 라티노 학생 비율 감소는 지난 2023년 6월 대법원이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제도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한 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병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한다면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조로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아랍 국가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아랍권 지도자들을 만나 이스라엘의 서안 병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극우 강경파 주도로 서안에 이스라엘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120명 의원 중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고 찬성 25표, 반대 2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만큼 법안 자체가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랍 이슬람권 14개 국가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가자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벤스 미국 부통령도 극우 강경파가 벌인 어리석은 정치 쇼였다며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이스라엘을 찾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병합 움직임은 휴전 합의에도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연극 사랑해 엄마가 미국에서 특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문화 선교단체 러빙워십의 초청으로 준비된 이번 무대는 3회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웃음과 감동을 통해 가족 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극장 앞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공연장을 찾은 자녀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손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연극 사랑의 엄마를 보기 위해 가족 또는 지인들의 손을 잡고 극장을 찾은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또 좋은
연극 배우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에 계신데 엄마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다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높은 기대감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에 위로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조혜련 씨가 하는 사랑의 엄마, 이것이 한국에서 정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극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가 연출한 연극 사랑의 엄마는 부산에서 홀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해소를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극 중에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사랑을 드린 연극인데 이 미국 남가주에서도 이 연극을 보고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맞아, 나는 사랑이 있었어 하면서 이 연극 끝나고 엄마 사랑해, 아들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공연은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러빙워십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을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연극도 하지만 또 다음에 또 뮤지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호흡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문화공연은 교계가 하나가 되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의 한마음이 되어서 온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러빙워십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에 사는 한인들에게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러빙워십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런 엄마 사랑해라는 이런 귀한 연극들이 또 공연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우리가 또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나눔이 젊은이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더 파급력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무대에서 배우들이 전하는 웃음과 감동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연극 사랑의 엄마가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우니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AI를 둘러싼 경쟁이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연구원들은 주당 100시간 가까운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인공지능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픈AI, 애플 등 주요 테크 기업의 연구원과 경영진들은 AI의 발전 속도가 이제 몇 달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의 연구원 조시 베트스는 20년 걸릴 과학적 진보를 2년 안에 압축 실행하고 있다며 이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과학적 도전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된 경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들은 주당 80에서 100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휴가도 친구도 취미도 없다, 모두 일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경쟁사 인재를 스카우트하면서 AI 인력 시장의 연봉이 급등했고 기업들은 이 소수의 핵심 인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하루라도 더 많은 성과를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자 AI의 안전성과 윤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과학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초지능 AI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경쟁적인 AI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능가하는 초지능을 구축하려 한다며 그 결과 인간의 경제적 무력화와 자유 상실, 나아가 인류 멸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LA 카운티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에 추가 요금을 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자들은 올 겨울부터 보험사에 평균 $50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1월 LA 카운티를 휩쓴 대형 산불 피해 보전을 위해 보험사들이 부과하는 일종의 산불 부담금으로 스테이트팜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승인을 받아 $10억 규모의 손실 부담금을 고객에 전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인된 추가 요금 총액은 $1억 5천만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반적인 주택 보험 가입자는 약 $50 내외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으로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주택 소유주는 평균 $58를 부담하며 콘도 소유주는 평균 $25, 세입자는 약 $4가량의 추가 요금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보험업계에 대한 불법적인 구제 금융이며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할 근거가 없다며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캐나다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 지분 인수 절차를 매듭 지으며 캐나다 항공시장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 지배회사 캐스트렐 탑코, 캐스트렐 홀딩스 지분과 채권 11.02%를 $2억 1,700만 달러에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자회사 웨스트젯 지분 10%에 해당합니다.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KLM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 에어프랑스 KLM 회장과 알렉스 크루즈 전 영국 항공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4일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떨어진 뒤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오늘 회복세를 주도한 내스닥은 이틀간 낙폭의 80%를 복구하며 전형적인 V자 모양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실적 발표 후 약세를 보인 테슬라와 IBM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장 초 잠시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빠르게 진정되며 사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양자 컴퓨터 기업의 지분 취득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또한 후반 들어 약세를 떨쳐내고 상승 반전한 테슬라를 비롯해 매그니피슨 7 전 종목 모두 오르며 공포지수는 2주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내일 발표될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자극된 매수 심리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강력한 패닉 바잉은 몰려오지 않았고 여차하면 분위기가 급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